자, 이번에는 이제 그 정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류라는 말이 나왔죠? 정류. 정류라는 말의 의미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기기. 이제 이래서 우리가 정류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류기를 얘기할 때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 반도체. 세미 컨덕터라고 하는 여기서 그 세미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은 도체고 반은 부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의해 도체 역할도 하고 부도체 역할도 하는 그런 물질이 우리가 반도체다. 그래서 셈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주 어떤 운동 경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프로에 준하는 아마추어. 그래서 세미 프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반이니까 뭐가 돼? 절반. 그래서 뭐가 돼요? 하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가 돼요? 진성 반도체, 이제 순수 반도체란 뜻이죠. 진성, 즉 순수한 반도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의 가장 그 대표적인 현재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 물질이 반도체는 종류가 많아요. 반도체 물질들이. 근데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게르마늄, 그 다음에 실리콘, 그리고 게르마늄. 하지만 이제 대세는 다 이제 실리콘이죠. 다 실리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불순물 반도체라는 건 이제 진성 반도체에다가 섞는 거예요. 물질을. 불순물을 섞은 거죠. 여기서 불순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가 돼요? 더럽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도체가 아닌 진성이 아니란 얘기죠. 이 불순물을 이제 어떤 걸 섞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얘가 반도체가요. 얘는 사가 원소예요. 사가 원소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실리콘이 있다고 치고 바깥에 있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외곽의 전자가. 이때에 만약에 3가를 집어넣잖아요. 3가 원소를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3가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얘는 3개죠. 자, 그렇다면은 요 둘이 합해지게 돼요. 합해지면 전자가 수가 여기가 4개고 여기는 3개예요.
그럼 7개가 되죠. 그 다음에 5가 원소를 넣는 거예요. 5가 원소. 그러면은 실리콘에다가 거기다 5가 원소를 집어넣는 거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합하면 4개 더하기 5개. 그럼 9개가 되죠. 물론 이제 공유결합이다 이런 말을 또 써야 되는데 그냥 공유결합이란 같이 쓴다는 뜻이에요. 같이 쓴다. 근데 가장 안정된 원소가 어떤 거냐면요. 안정된 상태는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얘는 모자르죠. 하나 모자르죠. 전자가 하나가 한 개가 더 들어갔으면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긴 남죠. 전자 하나가 더 남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N형,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하나가 모자라서 플러스가 더 많죠. 왜냐하면 여기밖에 안 들어갔잖아. 이렇게. 네.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7개밖에 안 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공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P형, 요거를 이제 N형,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P형 반도체하고 불순물이 된 거죠, 이제는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교류죠. 단자에다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합한 거예요. 네. P형과 그 다음에 N형. 그리고는 여기다 이제 전구를 갖다 이렇게 놓은 거죠. 자, 이렇게. 이거는 매우 슬로우로 보는 것 뿐이에요. 슬로우로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교류니까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또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런 상태로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네. 여기에서 요 P형과 N형이 이렇게 했을 때 요쪽에 플러스가 걸리고 요쪽에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면 전자들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전공이 이동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놈아는 여기에 이렇게 뭐가 돼요? 전구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왜? 플러스끼리 밀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가 돼버리면 여기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얘가 거길 뭐 갈 거 뭐 있냐? 여기다 같이 놀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나와요. 네, 여기는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이 되면 또 이렇게 나와요. 네.
요 부분이 되면 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려서 제대로 이제 전자들이 이동할 때를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반대로 될 때 우리가 역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기는, 자 이제 순서를 갖다가 이제 번호를 쓸게요. 네, 번호를 써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1, 2, 3, 4.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1 나왔죠? 그 다음에 3만 나왔어요. 그래서 반만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반파 정류다. 반만 나온다 해서 반파 정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거는 P형하고 N형을 붙였다 해서 PN 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PN 접합. 그래서 PN 접합인데 이거를 이름을 명칭을 다이오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요것은 이제 심볼을 바꿔야 돼요. 한쪽으로만 간다. 반대로는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다 표현을 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흘러가는 방향으로 표기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요게 이제 PN 접합 이제 다이오드다. 여기 저항이니까 전구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으로 표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돼요? 다이오드의 심볼. 오늘 화살표가 이렇게 된 거고 한쪽 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네. 요것이 반파 정류다. 그러면 양쪽 다 살려보자. 양쪽 다 살려보자 하는 겁니다. 그럼 양쪽 다 살리면 두 개 다 살려 전체 다 살리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겠어요? 전체 다 살리니까 전파 정류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돼요. 반만 살리면 반파, 전체 다 살리면 전파 정류다. 이때 전파 정류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얘는 지금 요 위에 1, 3번밖에 안 되죠. 예. 그러면 뭔가 2, 4번까지 살릴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이오드가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2개가 들어가야죠. 1, 3번 살리는 거 하나, 2, 4번 살리는 거 하나.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전파다 그러면 반파의 2배가 된다. 자, 반파할 때, 반파 정류할 때 다이오드를 하나 썼다. 그러면 전파 정류하면 2개 쓴다. 자, 반파 정류할 때 다이오드를 3개 썼다. 그럼 전파 정류할 때 몇 개 쓴다? 6개 쓴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전기라고 하는 건 단상하고 삼상밖에 없는데 단상은 하나, 삼상은 3개니까 단상에 다이오드 하나 썼다? 그럼 반파. 삼상에 다이오드 하나, R상에 하나, S상에 하나, T상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상에 하나니까 반파. 그러면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칠판에 있는 것처럼 1, 3번 담당하는 다이오드 하나, 2, 4번 담당하는 다이오드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는 전파해야 되겠다. 그러면 삼상 반파는 3개, 삼상 전파는 6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딱 봤을 때 다이오드의 숫자만 보고도 뭐가 됩니까? 알 수가 있다. 이때 단상 전파에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다이오드를
2개 쓰는 게 있고 4개 쓰는 게 있어요. 예. 4개 쓰는 게 있는데 4개 쓰는 걸 우리가 이제 브릿지라고 그래요. 브릿지. 예, 브릿지 회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브릿지는 다리란 뜻이죠. 여러분들 요 브릿지란 용어를 할 때 얼핏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전기 이론에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휘스톤 브릿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단상이다. 삼상은 기본이 몇 개가 최소 몇 개? 3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3개 이하는 단상, 3개 이상은 3개 미만은 단상, 3개 이상은 삼상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 중에서 하나 썼을 때는 반파, 2개나 4개 썼을 때는 전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심볼을 쓸 거예요. 심볼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될 때 자, 1번 들어간다 이거죠. 이쪽에 플러스라고 치자. 그럼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요. 여긴 못 가죠. 못 간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여기에 1번 나왔죠. 여기 뭐가 나왔나 한번 볼게요. 자, 1번으로 불빛 한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반대니까 그 생각 이쪽에 플러스죠. 이렇게 돌아오죠. 네, 일로 못 가죠. 여기 또 왔네. 네, 2번도 와요. 나머지는 자동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3번, 4번. 네. 그래서 1, 2, 3, 4가 다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네. 뭐 어려울 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파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쉬워요. 네. 그래서 반파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약속으로 해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60Hz라는 거예요. 여기다 먼저 설명을 할게요. 60Hz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때에 요거 하나가 한 주기예요. 요거 하나가. 예. 요런 게 1.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써서 구별을 해 드릴 거예요. 요 한 주기 2. 그래서 요게 몇 개 생겨야 되냐면 1초 동안에 이게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60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60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주기라는 거를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반파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됐느냐. 자, 저 그림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잘 보시고 요건 이제 주기도 이제 되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한 주기가 들어왔어요. 어디를 들어갔다?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 썼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파가 아니라 반파가 되겠죠? 반파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칠판에 여기 금이 이렇게 있어서 요거랑 똑같이 한번 최대한 맞춰 보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요만큼만 들어온 거죠. 반만 들어온 거예요. 반만. 여기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반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펴봤어요. 요 축이 똑같아요.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 자, 이걸 한번 쭉 펴봤습니다. 필 때 그냥 피면 안 되니까 뿅망치 한번 때려볼까요? 뿅망치. 자, 뿅망치로 한번 이렇게 통통통 때려봤다 이거죠. 그러면 위가 펴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류는 무슨 값이에요? 교류는 이 교류는 순간순간에 다 정 크기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교류에는 순식값이다. 그 다음에 최대값이다. 순식값 중에서 제일 큰 거죠. 순식값 중에서 제일 큰 놈. 제일 큰 값. 순식값, 최대값, 시료값,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값,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과를 나타내는 직류값이죠. 그 다음에 평균값. 평균값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수평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직류는 다 그냥 평균값이에요. 그러면 직류는 평균값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문제를 읽을 때 뭐 직류 평균값 이럴 때 괜히 뭐 놀라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된 거, 이거 한 거잖아요. 이 공간까지 다 채우려면 퉁퉁퉁 떼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그럼 당연히 높이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높이를 1이라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시료값으로 해야 되는데 시료값으로 했는데 수학적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요 높이를 1이라고 할 때, 요 높이가 1이다라고 할 때, 요 높이는 0.45예요. 그러니까 반파 정류를 해버리면 전압이 얼마로 떨어져요? 45%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식을 한번 쓰면 정류를 했다. 반파 정류를 했다. 반파 이쪽에다 쓸게요. 반파 정류를 했다. 그럼 머릿속으로 이거 옆에 거 못 쓰네. 그럼 옆에 못 쓴 데까지 쭉 펴줘야 되겠네. 펴줘야 되니까 전압이 45% 떨어진다 하면 직류전압은 교류전압의 45% 정도 나온다. 이거를 우리는 0.45는 사실은 또 어떤 거냐 하면요. 파이분의 루트 2를 3.14 루트 2가 얼마예요? 1.4142잖아요. 이거를 3.14로 나누면
이게 0.45예요. 네. 그래서 반파 정류라면 교류 전압의 파이분의 루트 2, 이 말의 의미는 45%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파 정류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답이 금방 나오죠. 네. 왜 답이 금방 나오느냐 하면 전파 정류를 하면 여기 반파죠. 자, 전파 정류를 하면 이제 그림 안 그릴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두 개 또는 두 개 또는 브릿지 하면 네 개. 네, 브릿지. 네 개의 다이오드. 네 개 다이오드. 잘 안 써지네. 네. 를 통해서 전파 종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전파 종류하면 이렇게 되서 1번, 2번이라고 하정할 때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자,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벌써 눈치채는 거죠. 네, 어떻게 채요? 자, 그럼 얘를 또 뿅망치를 때려봐. 네, 여기다가 뿅망치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하나는 노란색,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노란색, 얘는 빨간색. 그러면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자, 노란색 때렸어요. 자, 노란색. 뿅망치 때렸죠? 얼마? 요 높이가 얼마? 0.45. 자, 아까 요 높이 얼마 잡았어요? 요 높이를 1로 잡았었죠? 여기 1. 1. 자, 이번에 빨간색 올려야죠. 빨간색. 빨간색도 0.45. 네. 그러니까 요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0.9. 전파 정류하면은 90%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전파 정류를 하면 직류 전압은 교류 전압의 2배가 되니까 교류 전압의 0.9, 90%가 나온다. 또 아까 0.45가 어떻게 되죠? 파이분의 루트 2였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멋있게 쓰면 파이분의 루트 2의 2배가 되니까 파이분의 2 루트 2의 교류 전압. 이렇게 얘기가 간단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류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돼요? 삼상 반파. 삼상 반파를 하면은 더 올라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여기에다가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두 개가 돼서 접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PN 접합이잖아요. 이제 하나를 더 갖다 끼면은 이제 트랜지스터가 돼서 증폭 작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를 더 갖다 끼는 거죠.
그래서 P형, N형, 그 다음에 P형, N형.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다이오드 두 개를 또 직렬로 붙였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는 개념이 좀 달라요. 직렬로 붙인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뭐라고 보냐 하면 사이리스터라고 얘기해요. 사이리스터. 네. 사이리스터. 요 사이리스터는 정류 PN이 있으니까 정류 기능이죠. 정류 기능에다가 스위치 기능, 네. 스위치 기능도 있고요, 제어 기능도 있어요. 스위치 기능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건데, 네.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스위치를 이용한 제어 기능,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쓰진 않고요, 이렇게 다 그리진 않고, 요거를 이제 심볼로 바꿔야 돼요. 요거를 심볼로. 네. 그러면 요렇게 바꾸고요. 여기에다가 요것이 하나가 추가가 돼. 이렇게. 왜? 그러니까 다이오드 심볼에다가, 요거 다이오드 심볼이잖아요. 요 다이오드 심볼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요. 요걸 하나 더 추가시키면 돼요. 요게 바로 뭐가 돼? 게이트예요. 이게 게이트.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문이란 뜻이에요. 네, 문.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만, 자, 여기 이제 담장이 이렇게 있고, 네. 담장 이렇게 있고, 집이 이렇게 있고, 네. 여기 정원도 있고, 네. 여기 이제 문도 있고, 네. 사람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 집이고요. 자, 집에 여기도 이렇게 문이 있겠죠. 이 집에 있는 문은 도어라고 그러고, 이렇게 담장에 둘러싸서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우리는 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게이트나 도어나 뭐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게이트가 열리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요. 게이트가 닫히면은 뭐가 됩니까? 안 그죠? 그래서 요 게이트 쪽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이 레칭 전류, 그 다음에 유지 전류. 왜냐면 레칭 전류를 집어넣어서 게이트가 열렸는데 이게 닫히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그걸 유지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요 사이리스타는 종류가 많아요. 예, 이 종류가. 그래서 최초의 사이리스터가 아마 SCR일 거예요. SCR.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그 이외에 뭐 트라이악인가? 트라이악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뭐 UJT.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이제 IGBT. 뭐 이러한 그 다수의 사이리스터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이리스터의 이런 형태를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저걸 한번 갖다 놓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단자가 하나, 둘, 셋, 3단자. 그래서 3단자 한쪽 방향으로 간다 해서 뭐가 돼요? 단방향. 그러니까 얘는 3단자 단방향 소자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방향이 양쪽으로 있어요. 네. 이번엔 반대로. 네. 일로도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 이미 다 눈치챘죠? 자, 단자는 하나, 둘, 셋. 몇 단자? 3단자.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양방향 또는 쌍방향이라고 그러는데 양방향. 네. 뭐 이런 등등. 그러면서 쌍방향 뭐 2단자도 있고요. 양방향 또는 쌍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 사이리스터의 시대죠. 네, 사이리스터의 시대다. 이거를 이용해서 인버터라든가 또는 뭐가 돼요? 컨버터. 인버터 같은 경우는 됐을까요? 컨버터는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UPS에서요. UPS에서 얘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때는 정류기라고 안 하고 우리가 컨버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인버터를 말할 때는 그 직류를 다시 뭐가 돼요? 교류로 바꿔주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다 하는 것만 아시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맞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구나. 이거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